예, 우리는 화학과 함께 살고 있다. 오늘 시간에는 조각상들이, 대리석 조각상들이 일그러져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볼 수가 있죠.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 보니까 이 조각상의 경우에는 지금 대략 1935년쯤의 사진은 이런데 아주 말끔하잖아요. 그런데 1995년도 정도가 되니까 이렇게 굉장히 일그러져 있어요. 보기 흉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깨끗한 비는 그게 완전히 중성이 아니고 그래도 약간 산성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제 어떻게 산성이냐 어떤 물질이 알칼리성이냐 그걸 나타내 주는 것은 이 pH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내 주죠. pH는 항상 표기를 할 때 대문자로 해서 pH 이게 아닙니다. 소문자로 P를 쓰고 그 다음에 H는 대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P 함수라고 하는데 이 pH는 어떻게 정의되냐면은 수소이온의 농도를 로그를 취해 가지고 그리고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취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이제 pH인데 일반적으로 이 이제 산도 얼마만큼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즉 염기성이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은 수소이온의 농도를 가지고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는 0에서 14까지로 나타내 주는데 이 pH가 그러면 낮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산도가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소이온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은 pH는 낮아지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산성비 에스틸렌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산도가 좀 높다는 거죠. 이제 산성비는 어, 산도가 낮아가지고 보통 여기에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각 물질의 산도를 나타내 주는데 중성으로 해서 일반적인 증류수, 정제수 같은 경우 pH가 7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커피라든지 토마토, 그다음에 탄산음료, 레몬 얘기만 해도 시죠. 신맛이 나죠. 그리고 우리 위산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우리 음식물들이 위로 들어가면은 그것들을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산성 물질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밑으로 갈수록 산도가 높다, 애시딕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7L보다 이렇게 높은 것은 알카리성이다, 즉 염기성이다 하는 건데,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런 암모니아라든지 비누 그리고 이제 블리치라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욕조 같은데 우리가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pH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산성비가 왜 산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증류수, 정제수는 pH가 7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깨끗한 비의 경우에도 오염이 안 된 그런 비의 경우에도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CO2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 이산화탄소하고 반응해가지고 탄산이라고 하는 것을 생성을 합니다.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이 깨끗한 물이 비가 있으면 그게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CO2하고 반응해가지고 탄산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이 탄산은 약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정상적인 B의 pH는 어느 정도 되냐 하면은 5.7보다 낮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산성이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탄산은 또 물에 이온화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탄산염 이온하고
하이드로늄 이온을 이렇게 나타내줘요. 즉, 여기에 있는 이 탄산이 공기 중에 또 물하고 계속해서 녹게 되겠죠. 추가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H3O 플러스가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이드로늄 이온, 이것을 약해 가지고 H 플러스 수소 이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산화탄소가 없는 그런 이산화탄소가 없는 물에 어떤 이제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갔다, 용해가 된다고 하거든요. 기체는 물에 용해가 돼요. 우리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 이산화탄소가 거기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 H3O 플러스 이게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pH가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 콜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사이다 이런 것들은 pH가 낮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공기가 만약에 이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 이것을 이제 NOx, NOx 그리고 SOX, SOX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NOx라고 하는 것은 NO, 일산화질소라든지 NO2, 이산화질소 이것을 그냥 간편하게 NOx라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황산화물도 SO, 일산화황, 그 다음에 이산화황, SO2 이것을 합해가지고 SOX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기 중에 이런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이건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인데 이것에 의해서 오염이 되게 되면은 산성도가 pH가 4 이하로 내려가 가지고 산성비가 보통 한 4에서 5 정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늘에서 내리는 식초라 해서 굉장히 시단 얘기죠. 그럼 왜 이런 것들이 시게 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 그 산성비가 내리는 그러한 배출원은 보면은 이 화산 폭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나무 같은 것들이 썩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자연 활동에 의해 가지고 산성비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경유차 이런 것들이죠.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이 배기가스라든지 그리고 발전소, 특히 이제 화력 발전소 같은 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활동하는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인간들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이 산성비가 배출이 됩니다. 즉 보면은 이 이제 화석 연료, 즉 각종 이 석탄이라든지 석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을 이제 화석 연료를 태우게 되면은 그 중에 있는 황이 S가 공기 중으로 방출돼요. 그러면서 이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죠. O2가 있는데 이것하고 S하고 O2 산소가 반응해 가지고 뭐가 생성이 되냐면은 이산화황 SO2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기 중에 있는 이 이산화황의 약 3분의 2하고 또 질소산화물 아까 NOx, 낙스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이 한 4분의 1 정도, 약 25% 정도는 전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즉 이런 이제 그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서 이런 질소산화물들이 이렇게 생성이 된다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산성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 가지고 이런 산성 물질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그 반응 메커니즘을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 이 일산화질소 NO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공기 중에 산소하고 반응해 가지고 NO2를 생성을 합니다. NO2를 이렇게 생성을 하고 이 이산화질소는 또 공기 중에는 물이 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이 물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HNO3 이거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죠. 뭐냐면은 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HNO2 이거는 이제 아질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생성한다는 거죠. 이 질산 하면은 이거는 산성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산이 이제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석 연료를
이렇게 연소한다. 그러니까 이제 화력발전소 같은 데서 이런 이제 석탄 같은 것을 떼고 그리고 뭐 이제 연료로서 이런 그 연탄을 뗀다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이 이산화황이 생성이 되죠. 이 SO2가 나오는데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은 삼산화황을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즉 이렇게 이산화황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삼산화황을 생성을 하고 이 삼산화황이 공기 중에 있는 또 물하고 또 반응을 해요. 물하고 반응해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2SO4 즉 황산이라고 하는 것을 산성물질 황산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좀 전에 이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거죠. 그것에 의해서 생성되는 질산하고 그 다음에 화석 연료를 땔감을 뗐을 때 나타나는 이 황산이 공기 중에 이제 수증기에 용해가 되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은 산성비가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산성비가 만들어졌으면은 이런 이제 산성비는 크게 이제 두 종류입니다. 습한 퇴적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건조한 퇴적물을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 습한 퇴적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공기 중에 이제 이런 황산이나 질산이 녹아져 있는데 이게 비로 내린다든지 아니면 눈이나 안개, 우박 같은 거로 이게 지표면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습한 퇴적물을 만들어낸다 하고 그리고 이제 습기가 없이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이런 산성 입자하고 기체 퇴적물을 건조한 퇴적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건조한 퇴적물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그러한 입자들이 바다라든지 강물, 그 다음에 뭐 초목이라든지 그리고 건물에 이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쌓이게 된다는 거죠. 퇴적이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공기 중에 계속 떠돌아다녀요. 떠돌아다니면서 공기 중에 있는 다른 물질들하고 반응해 가지고 더 큰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미세먼지가 되는 겁니다. 더 큰 입자를 생성을 한다 하는 거죠. 이러한 이제 이런 이제 그 축적돼 있는 이런 뭐 바다나 강물, 그다음에 건물이라든지 나무 같은데 이렇게 퇴적돼 있는 이러한 산이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표면에서 씻겨 내려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산성물이 바다, 땅 위로 이렇게 흐르고 그다음에 식물이나 곤충 이런 물고기 같은 것에 이제 이런 야생 동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 우리가 제목이 뭐냐면 일그러진 조각상인데 왜 그렇게 일그러지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이제 지금 이제 조각상들은 일반적으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대리석은 주요 성분이 뭐냐면은 이 방해석입니다. 이게 방해석인데 방해석은 이제 탄산칼슘이에요. CaCO3인데 이런 황산이라든지 아황산, 질산 이런 것들이 이 탄산칼슘하고 즉 방해석하고 황산이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을 예를 들어놨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 뭘 만드냐면은 이런 석고를 만든다는 거죠. 이 석고는 뭐냐면은 굉장히 우리 석고 상을 우리가 조각들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대리석보다도 굉장히 단단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게 뻥뻥 뚫리게 되는 겁니다. 뻥뻥 뚫리게 되면서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검은색은 뭐냐면은 이렇게 석고로 변했는데 석고 자체는 흰색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먼지라든지 오염물질 이런 것들이 이 석고의 이런 틈새로 이게 스며들게 됩니다. 스며들게 되면서 즉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되면서 표면이 이렇게 검게 굉장히 흉측스럽게 그렇게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껍질들은 이게 건들면은 손으로 우리가 조금만 힘만 줘도 이게 바스러지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대리석이 결국은 굉장히 탄탄했던 것들이 산성비에 의해 가지고 석고로 이렇게 변하면서 이 석고가 이제 물러지면서 이 비가 내린다든지 그러면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일그러진 그러한 조각상이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산성비는 이런 뭐 우리가 조각상에 대해서 살펴봤지만은 이런 데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토양을 손상을 시켜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런 미생물 그 효소들은 pH가 낮은 이런 산성 이런 이제 조건에서 얘가 견딜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죽게 되겠죠. 또는 이제 변성이 일어나 가지고 이 미생물 효소들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땅에는 이제 이 미생물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영양분이 되는 건데 영양분을 만들어내는데 이 영양분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토양이 손상이 돼 가지고 식물들이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들도 성장이 더디게 되고 그리고 또 밭에 농작물 같은 것들도 방해를 받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수목들도 손상을 입게 되는데 산성비를 이제 이런 수목들이 나무들이 이 산성비를 맞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이 마그네슘 같은 이런 미네랄 성분들이 그게 침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게 씻겨져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들의 이런 필수 영양소들이 있어야만이 이런 이제 수목들이 추위를 견딘다든지 그러는데 그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나무가 죽게 된다는 거죠. 수목이 손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강물들의 피해도 일어난다는 거죠. 산성비에 의해 가지고 이런 알미늄 같은 이러한 것들이 씻겨 내려가요. 그래서 이 강물로 씻겨 내려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독성 물질이 되는 거죠. 알미늄 같은 것들이. 그래서 물고기라든지 수생 동물한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거고. 그리고 강물뿐만이 아니고 바다에도 피해를 주는데 특히 이런 이제 갑각류라든지 이런 이런 조개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건 외 골격을 만드는데 이런 칼슘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녹아버린다는 거죠. 산성비에서. 그래서 이제 바다도 이런 이제 피해를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엊그제 이제 이게 그런 기사가 났는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이제 뉴질랜드에서 어떤 사람이 이 목에 닭뼈가 걸렸대요. 그런데 이 닭뼈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의사가 그걸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떤 처방을 했냐면은 콜라 처방을 내렸답니다. 콜라를 몇 병을 마시라고 했냐면 네 병을 이런 콜라 캔을 네 캔을 마시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실제 이 환자는 결국은 그 뼈가 그 닭뼈가 굉장히 작은 뼈들이 결국은 없어졌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콜라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산성 물질이에요. 산성이고 거기에 이제 설탕도 성분이 있고 그러는데 이걸 먹으니까 결국은 그 뼈가 녹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이제 콜라 단 콜라, 설탕이 들어가 있는 콜라 이런 것들은 산성 물질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치아의 그 에나멜 같은 것도 녹여버린다 하는 겁니다. 자, 일그러진 조각상 왜 일그러졌는지 그거는 이제 산성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